지금 뭐 계속 뭐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 지켜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느 학원에서는 보통 한 5-6명이 평균이 90점이었어요. 그럼 그 수속을 해갖고 수속한 사람이 96점인가 맞고 그 밑에 같이 5명이 뭐예요? 팀을 이뤄갖고 그 새벽에 막 그 6시인가 뭐 하고 나서 거의 가정을 팽개친 거죠. 그러니까. 6시에 와갖고 주차장에서 아저씨가 그 학원 샷함을 기다렸다가 그렇게 공부를 하더니 그 무리하게 막 그 전부 다 그 5명이 91점, 뭐 93점 막 이렇게 맞았는데 그 다 쓸데없는 점수였습니다. 근데 그만큼 노력했다는 게 이제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점수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다 어디에 턱걸이 돼 있냐면 하여튼 옛날에 이렇게 이조백제 항아리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점수가 분포가 60점부터 해갖고 이렇게 70점 이렇게 점수가 골고루 돼 있었는데 요즘 우주선입니다. 우주선. 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다 여기 60점 붙어 있어요. 이 고득점도 없어요. 그렇죠? 점수가 없어요. 거의 점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보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뭐가 같아요? 거의 합격률은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이거? 점수 분포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예요? 공부를 안 한 대신 공부를 뭐예요? 효과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어디 무슨 대구를 가든 부산을 가든 어디 전국적으로 그 공부, 2차 공부 있죠? 공시세법하고 중개사법을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하고 언제 시작해요? 이제 7월 달부터 시작하신 분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점수는 안 나오는데 붙어야 되겠죠?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여튼 지적은 뭐예요? 지적은 외우면 돼요, 만약에 못 외우겠다 싶으면 뭐예요? 내 눈에 자주 보면 돼요. 자주 봐서 내 눈에 익숙하면. 그래서 엊그저께 어디 인천 가보니까 어떤 젊은 친구인데 28살입니다. 잘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 시험 봐도 잘 모르겠는데 시험지 보면 그 지문 중에 내 눈에 많이 익숙한 게 눈에 띈답니다. 내 눈에 많이 익숙해 찍어갖고 그거 찍으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잘 나온대요. 그래서 자기도 신기하답니다. 왜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그냥 모르는 거 안 찍고 뭐 하는 것만 찍으면 내 눈에 익숙한 단어 보고 찍으면 점수가 나온다니까. 그 시험은 그렇습니다. 시험은 알 듯 모르는 듯 할 때 붙는 거지 절대 정확히 알고 붙는 건 절대 없어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그 앉아갖고 괜히 뭐예요? 1차만 할까? 2차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우니까 어차피 다 공부를 안 해. 똑같아. 내가 어려운 남도 어렵고 뭐예요? 내가 안 했으니까 남도 안 한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 지적은 한 10문제 정도 맞아 10문제 나와요. 보면 그냥 문제를 뭐예요? 계속 보면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내 눈에 많이 띄니까 나와요. 등기법이 문제가 되는데 등기법은 하여튼 그랬습니다. 딱 찍어갖고 그것만 확실히 하자니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그래서 자 외우자 그랬어요. 뭐 일단 객체부터 외워서 뭐라고 이거 부일령. 부일령 뭐예요? 저소지 몸 안에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 안에 뭐예요? 자기 지분 안에 뭐 없다고 이거 보상 없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 대상이 되는 건 무슨 물건만 용의 물건.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는 뭐야? 등기 대상이 되는 건 용의 물건 외우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만 내입니다. 나머지는 안 된다니까요. 나머지는 외울 거 없어요. 나머지 뭐가 아니면 용의 물건이 아니면 뭐예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도 일부에 대해서 안 되고, 이전 등기도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당권도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압류니 가압류니 가처분이니 다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서 등기할 수 없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일부에 대해서는 뭐만 외우고, 용의 물건만 외우고, 뭐 나오면 이게 지분 얘기 나오죠? 지분에 대해서는 자, 이것은 뭐예요? 안 되는 거 외우지 안 되는 거. 물론 이제 뭐예요? 저당권이나 이전 등기 되는데, 안 되는 건 뭐예요? 뭐가 안 되고 이거? 용의 물건 안 되고. 자, 안 되는 거 3가지. 자, 하나, 용의 물건. 2번째, 자기 집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그 다음에, 자, 3번째 뭐라고? 다수의 뭐예요? 다수의 가등기 뭐라고? 가등기 권리자 중 누구는 1위는 뭐예요? 자, 자기 집만의 본등기는 가능하겠죠? 왜? 자기 집만에 뭐가 안 되니까? 보존하고 상속 등기만 안 되니까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다수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위는 뭐예요? 1위는 누구를 위해서? 전원을 위한 뭘 못한다는 게 전원을 위한 본등기 못한다. 이제 본등기 못한다. 그래서 또 지분에 대해서는 뭐 외우자고 안 되는 거. 이건 여러분 이제 민법 문제도 나오니까 민법과 연관해서 이렇게 자, 안 되는 거 3가지 딱 외우자. 뭐 외우자고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는 뭐예요? 되는 거. 뭐가 나오면 지분 나오면 뭐라고? 안 되는 거. 그렇게 외우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 안 되는 걸 다 외운다는 건 너무 머리가 버겁다니까요. 그 뭐 용량도 짧아 죽겠는데 그 생각할 게 그렇게 많은데 하다못해 생각할 게 없어갖고 뭐예요? 할까? 말까? 이것까지 생각하는데 그런데 뭐 이걸 다 외운다는 건 그건
미련한 짓이라니까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 한 것만? 되는 것만. 그 다음에 뭐예요? 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되는 것만 이렇게 좀 외워주자. 그런 얘기예요. 안 되는 것만. 자, 이게 정리가 되면 뭐예요? 정리가 되면 등기를 뭐예요? 누가 하고 의무자하고 권리자가 뭐 하는 거 이거? 공동이청이에요. 그 공동이청이니까 누가 의무자냐?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등기 뭐라고?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 자, 이 내용을 한번 받으자는 이 내용을.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무자 얘기 나왔을 때는 가등기한 본등기 하게 되면 누가 의무자라고? 제3자가 의무자가 아니라 뭐예요? 아저씨가 의무자다, 아저씨가.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이 대학력은 뭐예요? 그냥 입에서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대학력 얘기하는데 대학력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학력이 뭐냐 그러니까 대학력이지 뭐야. 그래서 여튼 간에 그걸 다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 매년 걸려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라는 건 그걸 다 이해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것만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나올 만한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에 안 나왔던 게 뭐예요? 새로운 게 40문제 중에 한 서너 문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뭐예요? 그걸 틀렸다 해서 합격 못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라도 제대로 다 소화하고 그것만 풀 수 있으면 고득점은 안 나오더라도 뭐예요? 60점으로 붙을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등기부상에 자 이렇게 1번에서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뭐 했어요? 이거 잊었는게죠? 그러면 우리가 갑과 을이 뭐예요? 갑과 을이 내가 다시 사겠다 5년이래. 이게 바로 뭐예요? 한매특약이에요. 그럼 한매특약은 한마계약서죠? 도로사 했던 계약서예요. 그럼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계약 맺은 사람 있죠? 이 계약 맺은 사람이 계약 맺은 사람한테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맺으니까 갑이 을한테 뭐라고 그 계약서 갖고 있다 5년 이내 와서 얘한테 다시 뭐 해달라고 도로 팔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 얘기 지금. 근데 대항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대항력이라는 개념은 자, 이 환매특약 등기를 어디에 등기부에 뭐 하게 되면 2-1번에서 무슨 특약을 맺으면 이 환매특약을 만약에 갑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을이 뭐예요? 을이 누구한테 제3자한테 뭐 했어요? 이거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채권은 등기가 돼 있죠? 채권은 뭐예요? 채권은 등기 안 해도 계약만 맺으면 뭐예요? 계약 맺은 사람한테는 항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하고 갑하고는 계약 맺은 적이 없잖아. 이걸 우리가 뭐예요? 제3자라고 하죠? 그래요. 계약 맺지 않는 제3자한테 자기 권리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자기 권리가 뭔데? 토를 팔아달라고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얘한테 주장한대, 얘한테. 얘한테 주장해서 여기다 뭐예요? 4번에서 공동으로 이전 등기 원인을 몰해서 환매를 원인해서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등기해오죠? 그래요. 얘가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종국 등기가 아니니까 그런 대항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저씨 갑이 2번 뭐예요? 자, 소유권 이전 뭐라고? 청구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했죠? 그러면 뭐예요? 이 가등기가 됐더라도 중요한 건 이게요. 가가처. 가가 이후에도 뭐예요? 뭐 이후에도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가가 이후에도 뭐예요? 무슨 등기가 하나다고? 이전 등기 하나다니 이전 등기. 뭐 이후에도 가가 이후에도 이전 등기. 가등기 이후에도 이전 등기 가능하고 가압류 이후에도 이전 등기 가능하고 가처분 이후에도 이전 등기고 가능하다니까 다. 이건 임시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3번 뭐예요? 이전 등기 하죠? 병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시험에 붙어서 본등기 하죠? 본등기라는 이전 등기 할 때 이 가등기 자체는 종국 등기가 아니니까 뭐가 없어요? 대항기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항기 효력이 있으니까 얘한테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나한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얘한테 요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무자가 누구라고? 아저씨야 계속 계약 맺은 사람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이게 대항력.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이해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오래 걸리니까 최소 3년이고 자, 맥시면 뭐예요? 5년도 되고 지금 10년 하시고 계신 분 있어요. 10년. 그러니까 10년 하면 그 다 그냥 이해가 되는 거야. 외울 필요도 없어. 근데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떨어져. 10년째. 그러니까 그냥 아저씨 외우자니까 아저씨. 누가 의무자라고? 아저씨가 계속 의무자예요. 계약맺은 아저씨가 의무자라고. 가등기 뭐 할 때, 본등기 할 때 의무자는 아저씨 얘기입니다. 제가 대구 가니까 뭐예요? 딱 동대구에 내리면 들리는 소리가 뭐라고? 언니야 이게 들리고 오빠야 이렇게 야자를 붙이더라고 있어. 그래서 제가 왜 경상도 사람은 뒤에 오빠야 야를 왜 붙이냐 물어봤더니 그 어떤 친구가 좀 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 조용필 노래 중에는 그 노래 중에 뭐가 있냐면 뭐 엄마야 이렇게 그래서 그 소리 하니까 그렇지 그런 노래가 있구나. 무슨 꼬치잠자리인가 뭔가 그런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그 김소월 씨에 뭐냐면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그렇죠? 그잖아요 그럼. 그러면 김소월 씨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김소리 대구 출신이에요? 아,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하면 영변이 그 대구 쪽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그분이 또 실망할까봐 그런 얘기를 못 해주겠고. 그러면 김사율 씨는 평북인가 이쪽 출신인데, 함경도인가 이쪽 출신인 것 같은데. 그 왜, 그러면 엄마야, 누나야, 그렇게 하는 것 같아갖고.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이게 의무자 권리자 얘기할 때, 의무자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가딩게 뭐하면, 본등게 하면 누가 의무자라고, 아저씨, 경상도 분은 뭐예요? 오빠야가 의무자 아니게요. 계속 누가, 계약 맺은 사람이 의무자 아니게요. 그렇게 외우지 않니게 머릿속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또,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저당권, 요즘 최근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지금. 소유권 묻었는 게 갑 1번에서 저당권이 만약에 설정되면, 이 저당권이 만약에 뭐예요? 저당권이 이전되면, 1번 저당권이나 권저당이 이전되죠? 그럼 이 양순이 양순, 얘가 의무자라니, 얘가. 뭐 할 때, 저당권 말씀할 때. 이 부비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할 것이고, 직권 말소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의무자 시험 문제 요즘 최근에 나오는 건 두 가지다. 누구라고 저당권이 이전돼서 말소할 때는 양수인. 가등기와 본등기 할 때는 누구? 아저씨. 근데 권리자 얘기했을 때는, 자,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뭐예요? 소유권이 뭐 했다면, 소유권이 이전됐다 하게 되면, 자, 권리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얘도 설정자도 권리자가 될 수 있고, 누구도 현 소유권자도 권리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소하든가, 뭐라고 이렇게 말소하든가. 자, 그 다음에, 자, 단독 신청 얘기죠? 작년에도 문제가 나왔지만, 단독 얘기하면, 다음 중 뭐가 아닌 것은, 단독 신청이 아닌 것을 골라라 하게 되면, 이 공동이 답이겠죠? 자, 대표적인 공동이 뭐예요? 유중, 4인증여 있죠? 권리 변경 등기. 그런 게 공동이에요. 포괄 승계례 등기 있죠. 그렇게 공동이가 이렇게 찾고. 단독 중에서 우리가 뭐예요? 판결 얘기 나오죠? 판결 세 가지. 뭐가 원칙인데, 이행 판결이 원칙인데, 공유물 분할 판결. 그래서 만약에 시험 보다가, 이 무슨 단어가 보이면, 공유물, 이렇게 뭐예요? 공유물 뭐예요? 분할 판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죠, 이거. 그죠? 눈에 띄면 맨 끝에 뭐라고? 이때야. 뭐라고? 있다. 그럼 이거 무슨 이해가 필요하냐는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 보이면, 한글만 알면 뭐예요? 딱 보이면 맨 끝에 뭐라고? 그 있단데. 그렇게 외우면 되는데.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는데? 만약에 뭐예요? 108조. 민법 187조. 자, 등불퀸. 등기 안에도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거. 형성 판결이 원칙이니까. 대표적 형성 판결이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 등기해야 안 해, 이거. 안 해도 신청한다, 안 해도. 그 다음에, 자, 단독으로 등기하는 거. 이행 판결이 원칙인데 뭐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다음 중 보존 등기에 대해서, 자, 틀린 거 오는 거 있을 때, 뭐가 나오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예요? 무슨 등기 가능해, 이거? 보존 등기 가능하다니, 보존 등기.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얘기가 나오든 간에 무조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맨 끝에 뭐라고? 그냥 있다.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딱딱 단순하게 외우라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착만 보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 그냥 문제 보게 되면 다 읽으려 그래. 왜? 안 됐으니까. 그래요.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처음부터 다 읽으려 그러면 그 시간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 문제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딱 보고 나서 이거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에서 딱딱 찍어가야지.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는 뭐예요? 절대 합격 못 합니다. 그래서 감히 얘기하는데 민법 공부한 것 중에 있죠? 민법 공부를 1년 하잖아요, 지금. 공부 1년 하죠? 거기에 그 예컨대 한 3분의 1 정도 있죠? 3분의 1은 너무 많은가? 4분의 1 정도만 투자해도.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민법 하잖아요, 계속. 거기 몇 개월만, 3개월만 뭐예요? 3개월만 등기법 해도 충분히 점수 고득점 나와요. 근데 이 등기법에 투자할 시간이 3개월이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수업 시간에 오는데 영혼이 없어. 그래서 하여튼 본인은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영혼이 없는데 하여튼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뭐냐면 등기법을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이거 무리야, 이거. 무리니까 본인이 잘 판단해서 나는 어디까지 하겠다. 본인만 알아. 본인만 아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난 여기까지만 딱 하겠다 하면 자, 해라니.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거? 객체하고 뭐라고? 공동단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10년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판결 받으면. 이거 기억하자. 그 다음에 반드시 뭐라고 이거? 주등기를 하는 거냐? 뭐라고 이거? 부기등기 하는 거냐? 있죠? 이거 보자, 이거. 이 기본 이 세 가지는 뭐예요? 먹고 들어가야 돼. 이거는 먹고 들어가서 이것만은 맞아야지, 기본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면 이제 어디까지 연관되는 거 이거. 각종 권리 보존 등기 문제 나오면 객체부터 나오고 보존이 나오면 단독 이게 연관되니까 이것만 정리가 돼도 뭐예요? 정리가 돼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선언 문제는 먹고 가니까 이거라도 확실하게 해놓자는 게 이거라도.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 머릿속에 등기를 할 때 신청하는 서면 중에 누가 내는 서면이 있고 등기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 있고 누가 내는 서면이 있어요. 등기 권리자가 내는 서면이 있으니까 자 등기 권리자가 내는 서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디에 등기부에 등기하죠. 이렇게 등기하게 되면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분명히 이름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는 설정 등기는 이름이 올라가니까 이름이 올라가면 이름 밑에 뭘 써야 돼요?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번호. 사람이 아니라면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등록번호를 쓰게끔 돼 있다는 얘기예요. 등록번호를. 그러면 자 요즘 이제 요즘 문제되는 게 계속 시대성 있는 게 자 북한에서 탈북해서 우리나라 왔죠. 근데 임신과 모는 다시 어디로 갔어요? 다시 북한으로 갔어요. 본인의 의지에 서 갔다고 해서 안기부가 안기부가 처벌하겠다니 말겠다는 말이 나오죠. 우리는 시험에 필요한 게 뭐냐면 그 탈북녀도 등기부상의 적격자가 돼야 한대요. 그게 된다는 게 살아있다는 게 기준이야.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 탈북녀 나왔어. 그럼 탈북녀가 여기다 이제 이름을 만약에 이전 등기 한다. 2번 뭐라고 이전 등기. 자 이름이 탈북녀야. 자 그럼 탈북녀 밑에 뭐가 들어가야 돼? 주민등록번호. 근데 탈북녀는 뭐가 없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잖아 일단. 북한에서 온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없죠? 그러면 탈북녀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아니에요? 그 탈북녀를 외국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진 않죠. 그래 외국인 아니야. 외국인이라면 당연히 우리 법에 정해놨어요. 외국인은 누가 부여한다고 번호를?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세장이 외국인 관세장이 부여를 해요. 자 그러면 그럼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그러면 누가 부여하냐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거 안 배웠어요 지금까지. 근데 법무사라든가 이 법원직 있죠, 승급시험 같은 데 있죠. 그런 데 나와요. 법무부 장관이 부여한다고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위가 작은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내려면 무궁무진하니까 이 공식 등기법은 너무 문제 낼 게 많아갖고 쪼잔하게 밑돈은 할 수 있다 이런 건 안 낸다는 얘기야. 워낙 낼 것도 많아 죽겠는데 그거를 초전하게 거기다 대고 밑돈은 내겠냐는 게 그 얘기 지금 법무부 장관이 부여해 그런 게.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권리자가 이렇게 명의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나 설정 등기 이렇게 설정 등기 하죠.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무슨 등기 할 때 이 설정 등기 하죠. 설정 등기 이때는 명의가 올라가니까 자 이 권리자 증명서면에서 무슨 번호 등록번호 증명서면하고 특히 이 사람이 자 주소지가 있고 가공인물이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이 주소증명서를 내요. 특히 이제 근데 이 변경 등기라든가 이걸 말소할 것은 이런 거 낼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고치는 얘기지 명의가 올라가는 게 이름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뭘 중심으로 하자는 게 이거 의무자 중심으로 가자. 의무자 중심. 그래서 자 의무자는 뭐예요? 등기필 정보 있죠? 근데 이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자 이 갑이 보존 등기 마치면 네가 이 등기부상에 명의가 올라가는 명의가 올라가는 권리자가 됐으니까 이 등기필 하나 권리증을 받고 있다가 남한테 팔려면 그거 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관이 너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보고 확인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등기필 정보를 보고 확인하겠다. 이 등기필 정보예요. 의무자가 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뭐 내고 인감증 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법인일 때 종중이죠, 종중. 종중장 처분하려면 총유재산이니까 우리가 종중총회 다른 말로 뭐라고 이거 사원. 사원총회 뭐라고 이거 결의서 같은 거 있죠? 이게 바로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다. 그래서 만약에 비법인 문제 나와서 자 비법인이 뭐예요? 등기 권리자로 등기를 신청할 때 사원총회 결의서 낸다 그러면 틀려요. 이건 누가 내는 거니까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다. 이런 기본적인 걸 좀 이해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이것만이라도 여러분이 받으시고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배웠던 자 뭐라고 이거 이 요건 유효요건하고 효력 있죠? 요건 효력 나올 때 요건 얘기 나오면 자 뭐라고 나오면 위조 유효 무권 대리인 유효 사자명의 유효. 그 사자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인데 그걸 꼭 사자명이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 나올 수 있어요? 피상속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 피상속이. 그죠? 토지거래 허가 중간생약 등기 무효 그건 무효. 세 사람이 하게 되면 직접 청권 발생하고 증여매매 유효. 그 다음에 만약에 자 이렇게 무효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무효라는 단어 등장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유형이란 말이 눈에 띄면 이게 안에 담보가 등기라든가 권리라고 하게 되면 제3자가 없으면 이게 유효라는 얘기예요. 무효등기 유형 유효단위죠. 근데
앞에 무효 앞에 뭐라고? 건물 몇 실로 뭐예요? 건물 몇 실로 무효 나오죠? 그럼 건물 몇 실 무효 나오면 이건 뭐예요? 유용이익이 나오면 이건 무효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그 기본 판례니까 그 내 눈에 많이 익숙하게 먼저 보고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그 뒤에 뭐가 나오면 추정된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추정된 단어 나오죠? 그 앞에 꼭 뭐예요?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가 없어야 되고 민법까지 보려면 민법은 뭐예요? 사자명이라는 말하고 보존등기 나오면 뭐예요? 추정력이 없는 거니까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추정된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맞는 말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보자. 그러니까 그 이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먼저 정리하고 이게 정리가 되면 조금씩 뭐예요? 늘려갖고 이것도 내가 하나 보고 그래야지 이걸 처음부터 다 뭐 이런 분 있죠? 막 책 본다가 안 보인다고 막 책을 누르는 분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3년짜리야. 3년짜리니까 절대 그냥 단계적으로 하자. 단계적으로 하는 것부터.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효력까지 했나요? 어디까지 했죠? 몇 페이지까지 했죠? 효력까지 했나요? 등기법 할 차례면 이제? 등기법 들어갈 차례면? 그래, 잘 됐다. 등기법 할 차례니까 이거 하자. 이거 보자. 그런 얘기지,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 등기법 보시면, 앞에 이제 등기법 몇 페이지? 자, 4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나오죠? 총설 나오는데 거기에 의해서 볼 사항은 그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등기인청 접수 시기이 뭐예요? 등기 효력 발생 시기 나오죠? 그래서 일단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자,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뭐 할 때부터 접수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 마친 경우라고 하는 게 언제냐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죠? 자, 그래서 이 등기부는 누가 기록했는지 그 어느 등기관이 기록한지를 알기 위해서 자, 지방법원장한테 부여받은 식별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뭐예요? 식별부를 기록하면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은 식별부를 기록하는 시점이다. 그러면 앞으로 소급해서 접수받을 때라고 하는 것은 자,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주에게서 뭐 할 때 저장할 때 있죠? 저장할 때 클릭할 때입니다. 저장할 때 접수된 걸로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꼭 물건 변동은 자, 물건 변동 뭐예요? 식별부를 표시하면 그때부터 물건 변동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식별부를 표시하면 완료가 되고 앞으로 뭐 해서 소급해서 뭐 할 때? 접수할 때. 자, 그래서 이 접수받은 날짜가 우리가 뭐예요? 토지대장 있죠? 이 토지대장의 소유권이 변동한 날짜 있죠? 그 접수받은 날짜가 자, 대장상 소유권이 변경한 날이에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죠?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그 2번에 뭐예요? 부동산 등기 작용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뭐예요? 우리는 뭐가 아니라 했어요, 이거. 존속요건주의가 아니라 했죠? 그래요. 그러니까 존속요건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게 되냐면 자,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옛날에 뭐예요? 자, 6.25 전쟁도 있었고 물난리가 나왔고 뭐예요? 자, 등기소가 뭐예요? 등기소가 떠내려 가고 그 자료들이 떠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가 없어지다 보니까 어떤 못된 놈들이 등기가 없으니까 그 땅 내 거라고 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나온 판례가 자,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한번 뭐 했으면 만들었으면 이미 효력은 발생했으니까 그게 뭐예요? 바이러스 뭐갖고 없어지건 어떤 놈이 몰래 뭐예요? 그 권리를 말살하든 간에 나중에 뭐 하면 되지? 회복하면 되지. 절대 권리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존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요건이 아니라고?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뭐 시험제 나와서 존속 요건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옳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그 얘기야, 틀린 말이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법률 규정이란 단어가 나오죠? 아까 얘기한 대로 민법 187조 뭐 하지 않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권리 변동이 생긴다. 법률 규정은 등기 안 해도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은 뭐예요? 임차권하고 판매권은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한다. 등기 안 해도 권리 취득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자, 등기는 자, 이렇게 뭐라고 이거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뭐예요? 물권 변동에 자, 물권 변동에 뭐예요? 물권 변동에 자, 성립 요건이며 자, 성립 요건이며 그다음에 뭐예요? 대항 요건이다. 대항 요건이다. 이렇게 단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 말이 없다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등기라는 것은 자, 등기를 하게 되면 효력이 뭐가 있어요? 대항력도 있죠? 근데 여기 무슨 단어가 있어요, 이거? 등기는 뭐라고 무슨 변동에? 물권 변동에 뭐예요? 물권 변동에 뭐라고 이거? 여기 맞아요. 당연히 성립 요건이죠? 등기라는 것은 물권을 변동하기 위해서 뭐예요? 물권을 변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니까? 등기가 필요하니까. 물권 변동을 뭐 한다는 게 성립시키는 거 맞죠? 근데 뭐는 아니라는 얘기니까. 대항 요건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거 물권이란 단어가 들어서 틀렸다. 이 말이 없으면 등기는 뭐예요? 등기하게 되면 등기 효력 중에는 뭐가 있다고?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지문은 뭐가 들어가니까 등기는 뭐라고 물권에 대해서는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대항력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권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대항력권이라는 단어는 자 물권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는 대항력권이지만 뭐는 아니라는 얘기니까 물권은 대항에서 등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권은 뭐하기서 등기하는 거지? 성립하기에서 등기하는 거지 대항에서 등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왜 틀렸는지 자꾸만 물어보시는데 이 문장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물권에 대해서는 뭐예요? 성립시키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지 물권을 뭐예요? 대항에서 등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뭐는 자 이 대항력은 뭐예요? 채권은 왜 등기하는 거라고? 대항에서 등기하니까 이 말이 없다면 맞는 문장일지 모르지만 뭐가 들어가니까 이 말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이건 이 말 자체는 틀린 거다. 그 얘기지.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5페이지 뭐예요? 부동산 등기 특징 중에서 우리 뭐예요? 공신력의 불인정 야구죠? 그러면 분명히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민법과 비교해 보면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갑과 을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매매 계약을 만약에 맺었는데 이 매매라고 하는 법률행위가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미성년자하고 법률행위하면 이게 우리가 뭐라고 이거 절대적인 뭐라고 이거 절대적인 무효하고 절대적인 뭐라고 이거 취소 개념이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매매 계약을 맺는데 이 매매가 자 비진이 통종 차고 뭐라고 사기 강박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인 무효하고 상대적인 뭐라고 취소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절대적인 무효 취소를 하게 되면 1번에서 자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했으면 자 이게 절대적인 무효니까 이거 믿고 뭐예요? 이거 믿고 뭐 한 사람은 소유권을 뭐예요? 부동산 이전 등기한 사람은 소유권을 뭐 하지 못한다는 게 이거 취득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는 뭐예요? 이거는 만약에 자 예컨대 상대적인 무효 취소일 때 1번에서 사기 강박을 만약에 당했다면 자 이 지금 뭐예요? 이 갑과 을이 이 사기 강박에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모르고 이거 믿고 뭐 한 사람은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뭐 했다는 게 이거 권리 취득이 가능하다 그 얘기 지금. 그러면 등기를 믿고 이렇게 뭘 믿고 등기를 뭐예요? 등기를 믿고 뭐 한 사람은 자 권리를 뭐예요? 권리를 이전 등기를 한 사람은 소유권을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권을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 뭐예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공신력이 없다는 걸 어떻게 구별하냐면 시험 문제에 우리 시험 문제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공신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뭐가 보이면 공신력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 이 항상 뭐예요? 맨 뒤는 부정이에요. 항상 뭐라고? 없다. 뭐로 끝내야 된다고? 없다라고 끝내야 된다. 그 얘기지. 이거 고민하지 말자는 게 무조건 뭐예요? 시험 지문에 뭐가 무슨 단어가 눈에 띄면 공신력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 그냥 무조건 뭐라고? 예외 없이 없다. 그 생각을 하는 거. 이거 갖고 고민하지 말고 등기를 믿고 뭐예요? 등기를 믿고 자 이전 등기했으면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뭐라고 나오면 공신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무슨 단어가 나오면 공신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뭐예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없다니까 예외 있어 없어요? 예외 없다니까 무조건 없다요. 이해하셨죠?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거. 자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등기의 종류 그래서 등기 대상 내지 기능에 의한 분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사실의 등기와 권리 등기는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부는 표제부가 사실의 등기고 갑거나 을거는 뭐예요? 권리 등기고 그 등기 내용에 의한 분류 그래서 우리가 기입 등기는 뭐예요? 거기 목적이 자 보존하고 이전 설정 있죠? 그래서 기입만 하는 뽀이를 설정하라 그래서 기입 등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항상 새로운 원인에서 새로의 등기부에 일단 보존 등기를 해야지만이 새로운 원인에서 이전 등기가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설정 등기도 되고 그러겠죠? 설정 계약을 맺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명의가 올라가는 거 뭐라고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니까요? 이게 기입 등기.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지금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을 뭐예요? 이사 와서 서울에서 파주로 이사 와서 뭐예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하고 있죠? 그다음에 원인 무효가 됐고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은 뭐예요? 없애는 거니까 고치는 거니까 뭐가 아니란 얘기니까 이건 기입 등기가 아니란 얘기. 새로이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뭐 하는 거니까 고치는 거니까 뭐가 아니란 얘기니까 기입 등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변경은 일부 뭐예요? 일부가 허별적이니까 어딜 통틀어서 이 표제부나 뭐예요? 갑구나 을구를 통틀어서 그 있는 내용의 전부를 고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부 고치는 건 우리가 뭐예요? 변경이고 그죠? 그 다음에 먼저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건 경정이고 그 다음에 표제부의 부동산 전부를 다 지우는 건 멸실등기.
이 갑구나 을구의 전부를 다 지우는 건 뭐라고 이거? 이건 말소 등기고. 말소. 항상 등기사항의 전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등기사항의 전부를 지우는 건 말소 등기. 부동산 전부가 멸실해서 지우는 건 뭐라고? 멸실 등기. 표제부 갑구 을구의 일부 내용만 지우는 건 뭐라고? 변경이다. 사유가 후발적이면 변경. 처음부터 잘못 쓰면 뭐라고? 경정 등기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보자. 그 다음에 회복 등기는 전부 일부가 뭐예요? 부족하게 말소해 쓰는데 그 여기 여러분 멸실 회복 등기 나오죠? 그 멸실 회복 등기는 고민할 거 없어요. 이거 다 누가 알아서 하니까.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으로 등기부가 바이러스 먹어서 없애으면 전산 등기부 있죠? 전산 등기부에 부본이 있어갖고 다시 뭐예요? 다시 복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 자, 6페이지 뭐예요? 6페이지 3번 형식이한 문제 나오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거 별표 뭐예요? 별표 크게 해두시고 그거 꼭 외우자는 이게요. 뭐로 하는 거? 언제나 뭐예요? 주등기로 하는 거. 언제나 뭐로 하는 거? 부기등기 하는 거. 언제나 주등기, 부기등기 하는 거. 자,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자, 이렇게 등기부에 1번 보존등기, 2번 이전등기. 주등기죠? 번호가. 독립등기죠? 이런 거 시험문제 안 나온다는 게 왜? 보존등기가 다음 주 소유권 보존등기를 자, 무슨 등기를 하나, 주등기를 한다. 이런 건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왜? 너무 쉬우니까. 그걸 문제 내는 사람은 우리를 우롱하는 사람이야. 물론 개인적인 생각은 우롱해도 좋으니까 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낸다니, 그런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 표제부는 1번 해갖고 뭐예요? 어디, 답에다가 집을 줘갖고 이 답 지우고 대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일부만 고치는 게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부동산 자체가 다 무너져 없어져갖고 다 지우는 게 바로 뭐, 멸실 등기고. 하여튼 표제부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주등기로만 해요. 표제부는. 표제부는 뭐로만 한다고? 주등기로만 해요. 주등기. 그 다음에 자 언제나 부기등기 누가 등표가 뭐가 생겨서 언제나 부기등기 등표가 자 이렇게 뭐예요? 등표가 뭐가 생겨서 등표가 뭐예요?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뭐 했다고? 이전했다고 뭐예요? 부결하 그랬죠? 등기명인의 표시변경 등기. 그래서 어디? 자 이 을이란 사람이 자 어디 살다가 서울에 살다가 2-1번 1번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 어디? 경기도 뭐예요? 파주시 금능동 111. 이사 오죠? 그래 명의자의 표시변경이.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등기명인의 표시변경은 2-1번, 1-1번 이렇게 언제나 뭐로 한다는 게 부기등기해요. 등기명인의. 자 이렇게 등기명인의 무슨 등기라고? 표시변경 등기. 그 다음에 권리질권이라 했죠? 이 권리질권 어디 아래? 저당권 등기 아래 권리질권. 자 한마디로 뭐예요? 권리.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 수 있다는 게 채권을 담보라고. 그게 권리질권이에요. 그러면 채권 담보라는 게 항상 그 권리라고 하는 게 그 채권이라는 게 돈만 채권이 아니라 그랬죠? 뭘 담보로 제공해도 쌀을 담보로 제공해도 뭐예요? 그것도 나중에 채권이라는 게 뭐라고? 돈 갚아라. 자, 쌀 갚아라. 그것만 갚아라. 뭐 하는 게 이게 요구하는 게 채권이니까. 자, 하여튼 그래서 이게 권리질권이고 그다음에 판매 뭐라고? 판매 특약 등기 언제나 뭐라고? 부기등기.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뭐 하는 거 이거? 이전 등기 하는 거. 언제나 뭘 한다고? 언제나 부기등기 하랬어요. 그 다음에 주등기 부기등기 가능한 게 뭐예요? 주등기 부기등기 하는 게 자 뭐라고? 주부 누구는 권변경은 주부 권변경은 말해 뭐예요? 저가로 뭐 했다는 게 이거? 처분했다는 게 처분했다. 그러면 이제 외웠어요. 주부 권변경이 말해 저가로 처분했다고 외웠어.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어디다 써먹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주부 권변경은 알뜰한 주부 권변경은 자 예컨대 뭐 벼룩시장 가갖고 아이들이 입었던 옷을 뭐예요? 저가로 막판에는 뭐예요? 그 공원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여름 같은 데 이렇게 지금 너무 더워서 안 할지 모르지만 가게 되면 공원들이 분수대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애들이 막 놀다 보면 막 옷도 버리고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이 그 애가 올 감기 들릴까봐 거기 벼룩시장 같은 데 가면 옷을 아이들 옷 뭐야 1,000원, 2,000원 막 팔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거 사다가 입혀요. 그거 입혀요.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막판에 한 4시 지나면 막판에는 뭐예요? 주부 권변경은 막판에는 그 옷가지를 싸게 뭐라고 저가로 뭐 했다는 게 이거. 처분했다. 이렇게 연상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외우라는 게 잠깐만 머릿속에. 그 다음에 그래서 뭐예요? 권리변경은 누가? 이해강연의 승낙서와 판결서, 이승판. 자, 이 권리변경 등기, 저당권의 변경 등기, 전세권의 변경 등기. 예컨대 전세금을 자, 9천에서 1억으로 채권액을 뭐예요? 1억 5천에서 2억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해강연의 승낙서 판결이 있으면 뭐예요? 있으면 부기등기고 없으면 뭐라고 이거? 없으면 주등기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 다음에 말세회복 등기는 말 그대로 뭐예요? 전부가 억울하게 말세했으면 전부가 지우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무슨 등기로? 주등기를 회복하고 일부가 억울하게 말세했으면 당연히 뭐라고 이거?
부기등기 회복하고 있죠. 그 얘기죠, 지금. 그러면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은? 자, 저당권은 글자가, 저당권이 저당권. 그 저당권은 소유권이 대상이라면, 뭐가 대상이라면, 소유권이 대상이면 당연히 주등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지금 현재 소유권자 갑이, 돈이 필요해서, 자, 부동산 전부 자기 권리 소유권. 자, 1번 무슨 등기? 저당권 등기. 자, 당연히 뭐예요? 주등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을구에 뭐예요? 을구에, 자, 지금 을구에 1번에서 이렇게, 1번에서 지상권, 설정 등기 있죠? 지상권 등기. 지상권 등기 있죠? 그 이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담보로 제공합니다. 지상권을.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 아래 뭐 1-1번. 1번 지상권에 뭐예요? 붙여져 있는 무슨 등기? 저당권 등기 한다는 거죠.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자, 뭐가 대상이라면 소유권이 대상이라면 당연히 뭐라고 이거? 주등기고 소유권이 아닌 것이 대상이라면 당연히 뭐라고 이거? 부기등기 한다고. 그래, 부기등기.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러면 임차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왜 저당권은 글자가 세 글자라 그랬잖아. 대상이 되는 거 뭐라고? 세 개야, 세 개. 그게 뭐라고?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이라니까.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니까 등기가 안 되잖아. 등기를 안 하잖아. 그걸 안 하는 걸 갖고 어떻게 이 담보를 제공하겠냐니까요. 그래서 항상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몇 개뿐이 없다고? 세 개뿐이 없다. 세 개. 몇 개라고? 세 개도 아니, 세 개. 세 개. 이제 그거 기억할 때도 됐어. 지금 이거 몇 번 얘기하는데 이게. 저당권은 글자가 몇 글자라고? 세 글자라고. 대상되는 권리가 몇 개라고? 세 개뿐이 없다니까, 세 개. 그죠? 그럼 가등기를 보자, 가등기. 그 가등기 보시면 가등기 우리가 그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게. 그럼 우리가 지금 물건이 5개뿐이 없어요. 되게 많은 것 같지만 5개뿐이 없어. 뭐라고? 소유권. 자,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등기부상에 기재되는 권리 중에는 뭐예요? 저당권 있고, 임차권 있고, 자, 권리주권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환매권은 뭐예요? 가등기가 이전 등기와 같이 할 때는 안 하고, 환매권도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도 하는데, 그것까지 시험 문제 안 나니까, 여기까지만 생각해보자. 임차권하고 권리주권까지. 그럼 이제 보존 등기 있고, 이전하고, 목적이 6가지죠? 보존, 이전 뭐예요? 설정. 자,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에, 자, 소멸인데, 우리 뭐예요? 가등기라는 건 권리에 대해서 하는 거지. 표제분은 안 되니까. 몇 실은 빼고 무슨 등기만. 소멸 중에서 뭐예요? 말소. 처분 제한이죠? 처분 제한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존하고 처분 제한은 가등기하고 안 맞아요. 왜냐면, 자, 초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두 사람이,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뭐예요? 뭔가 계약을 맺으면, 자, 예컨대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다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으면, 내가 네 땅을 이용했다고 계약을 맺으면 뭐가 생기는 거야, 이제? 초권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 초권이 생긴다, 초권이. 자, 초권 생기죠?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뭐예요? 자, 실체적 관계, 계약 관계에 문제가 없어서 바로 뭐 하게 되면, 매매 계약 맺고 뭐예요? 바로 뭐 하게 되면, 이전 등기하게 되면, 1번에서 무슨 등기하게 되면, 보존 등기 갑에서 2번 이전 등기하게 되죠? 그럼 뭐예요? 가등기라는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실체법적 요건이 계약을 맺을 때 조건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뭐 하겠다? 주겠다. 네가 오물을 철회하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뭐가 조건이 제시되면 제시되면 뭐예요? 당연히 자, 바로 물권 변동을 하는 뭐라고? 이거 본등기. 종국등기, 본등기 뭐예요? 본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청구권은 뭐예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뭘 하게 됐다는 게 이거. 가등기를 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등기 하려면 뭘 맺고 계약을 맺고 뭐가 발생해야 돼, 이거. 청구권이 생겨, 청구권이. 그리고 나중에 본등기 할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 750조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이 발생하죠? 그 손해배상이 발생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할 게 없어요? 본등기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뭐예요? 청구권이 생겼다 해서 다 가등기 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다고 계약을 맺었죠? 근데 뭐라고? 시험에 합격해 주겠다라고 해갖고 시험에 합격 안 했죠? 그래서 뭐만 갖고 있다는 게 이거. 청구권만 갖고 있으니까 이걸 뭐 하기 위해서 보존시켜주기 위해서 뭘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무슨 등기를 하는 거니까? 주등기를 하는 거니까 이 가등기도 뭐로 하라는 게 이거. 주등기로 하라. 이제 그런 개념이지. 그죠? 그러면 자, 이건 마찬가지. 지상권 설정 등기가 주등기로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가등기도 뭘 하라고? 주등기를 하라. 주등기.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여기 지금 을구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을구에 뭐예요? 을구에 1번에서 이렇게 1번에서
자,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자, 누구라고? 을이라고. 자, 현재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이거? 갑입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정말 중마고, 고추 친구. 그래서 누구한테, 병한테 저당권을 이전하고자 해요. 자, 나 돈이 필요하다. 네가 저당권 이전 받아라. 그러니까 병이 보니까, 친구니까 못하겠다는 말을 못해요. 워낙 착한 사람이니까. 뭘 못해요? 거절을 못합니다. 거절.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뭐예요? 거절을 못하니까 항상 말을 해요. 말을 해놓고 나서 먹기 싫은데 누가 주잖아요, 지금. 뭘 못하니까? 거절을 못하니까 받아.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계속 쭈삐쭈삐 하고 있죠?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집에서 뭐예요? 우유 먹으면 배 아픈데 애가 목사님 했다고 먹으라 그러니까 안 먹더니 욕 먹을 것 같고 왜 그걸 안 먹냐고 욕 먹을 것 같고 먹더니 배 아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현실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저당권을 받아야 되는데 땅을 한번 가보니까 왜? 얘가 돈을 안 갚으면 내가 저당권 받으면 내가 경매 신청해야 되는데 땅 상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경락을 이루어지려면. 여기다 오물이 막 쌓여있더라. 오물이. 하여튼 그 기름통에다가 오물이 쌓여있어갖고 도대체 경매를 신청해 경락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여기다가 무슨 물류창고를 짓든 간에 써먹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 제시합니다. 누구한테? 을한테. 야, 사랑하는 동생. 자, 친구야. 내가 너의 청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가서 봐라는 게 이게 오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자, 네가 저 주인한테 가서 이 오물 쳐달라고 얘기 좀 해라. 내가 받겠다. 네가 괜히 마음이 상할지 모르니까 내가 여기다 뭘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가등기 해주겠다는 뭐라고? 1-1번 1번 저당권을 뭐예요? 이전 등기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청구권에 무슨 등기? 청구권에 뭐예요? 가등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저당권 뭐라고? 이전 청구권에 뭐라고? 가등기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 보존하고 처분 제한 등기는 뭐예요? 예컨대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야지 압류 들어가죠? 그래요. 세금을 안 낼 것을 미리 이야기해서 압류 청구권의 가등기라는 자체는 없어요. 이게 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절대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있어 없어 이거. 없다는 얘기. 보존 등기 마찬가지예요. 청구권이 생기질 않아. 내가 신축권을 주고 내가 보존 등기 하는데 무슨 보존 등기 해달라고 누가 그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는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변경, 저당권 말소 이렇게 이 네 가지에 관한 대해서는 뭐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이루어지고 뭐가 발생하면 청구권이 생기면 뭐가 된다는 게 이거 가등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는 갑구나 을구 표제부 빼놓고는 갑구나 을구 다 가능한데 그 본등기 자체가 이 본등기 자체가 뭐예요? 주등기라면 가등기도 뭐라고 주등기를 할 것이고 본등기 자체가 뭐라고 이게 부기등기면 이 본등기가 뭐라면 이거 부기등기면 처음부터 가등기도 뭐로 하라는 게 이거 부기등기 해서 만약에 누가 이 병이라고 한 친구가 이 을이 오물 다 처리해갖고 깨끗해지면 뭐 받으면 돼요? 저당권 이전 등기 자체라고 이 본등기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본등기 자체가 뭐니까 부기등기니까 가등기도 처음부터 뭐로 하라는 게 이거 부기등기 하라.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이 주등기 부기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거 골라라 하게 되면 골라라 하게 되면 여기 주등기 부기등기 중에서 자 뭐라고 이거 뭐에 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는 주등기 하니까 어디에 포함시킬 것이고 주등기 하는 쪽으로 포함시킬 것이고 다음 중 부기등기를 전부 골라라 하게 되면 자 이승판 있으면 부기등기니까 권리변경 등 이승판 뭐라고 이해관계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없으면 주등기지만 있으면 뭐라고 부기등기니까 어디로 포함할 것이고 부기등기로 포함할 것이고 그렇게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에 뭐라고 주등기도 가능하고 부기등기 가능한 건 잘 안 나오니까 뭐에 포함시키자 주등기는 주등기 쪽으로 해요. 부기등기는 뭐라고 부기등기 이렇게 포함해서 기억하자 보면서 이해했죠?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는 자 우리가 만약에 갑구에 갑구에 등기할 수 있는 등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1번에서 갑구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전 등기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갑구에 갑구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 빼놓고 또 뭐가 있겠어요? 갑구에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지웠나? 지웠구나. 뭐가 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갖고 지금. 무슨 등기가 있다? 환매 등기가 이렇게 기재되겠죠 환매 등기죠? 그러면 자, 이 갑구에 또 갑구에 이 보존 등기, 이전 등기, 환매 등기 말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여기다? 방금 지웠잖아. 여기다 뭐라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무슨 등기? 가등기. 이 가등기는 권리예요? 권리 아니에요? 아, 가등기도 권리지. 아, 청구권이라는 권리지, 청구권. 뭐라고? 권리입니다, 권리. 청구권 권리잖아, 권리. 권리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 뭐예요? 자, 여기다 3번. 그러면 환매 특약 등기 밑에다 가등기가 돼요? 그, 누가 어디 가서 공시법 누가 가르치냐 물으면 아, 이거 왜, 이거 당연히 되지. 왜 안 돼, 이거. 환매 등기가 뭔 상관이 있다고. 다 가능해요, 좀. 자, 누구, 가등기 병합을 했다. 그죠? 자, 그럼 물론, 이런 보존등기, 이전등기 뭐예요? 보존등기, 등기, 환매등기. 그죠? 가등기. 이렇게 뭐예요? 명의가 올라가죠? 근데 여기다 이제 뭐예요? 이사 가서 고치는 건 뭐예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등기. 자, 이 두 사람 사이에 뭐예요? 원인묘가 생겨서 뭐 하는 거? 마실등기. 어? 아, 그건 고치는 거니까. 아, 그런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여기에 값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처분 제한 등기가 들어가는 거야. 뭐라고? 처분 제한.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어요? 아,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처분. 모든 권리는 다 압류 가압류 다 되지.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여기에 만약에 뭐예요? 여기다가 자, 그 가처분 등기가 들어간다니, 가처분.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이 가처분이 지금 현재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현재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이 등기부상에. 아, 의리지. 얘는 보존등기에서 팔았는데 그 얘가 아니지 지금. 조금만 기다리세요. 누가 소유권자라고? 아, 의리 소유권자지. 지금 이런 거 등기부 볼 줄 몰라도 돼. 여튼간에 합격만 하면 돼. 나중에 공인중개사 해갖고 모르면 다시 와도 되니까 여튼간에 합격해야 되니까. 자, 지금은 등기 볼 줄 몰라서. 그러면 이게 현재 소유권자죠?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가처분이 들어갈 수 있어. 가압류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가압류하려면 여기다 번호를 뭐로 써야 돼요? 2 뭐라고? 2-1? 2? 자, 하여튼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김씨라고만 꼭 얘기합니다. 자, 얘기합니다. 아니, 2-2번 하면 이건 얘 거지. 요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하게 되면 이게 3-1로 해야 되고, 요게. 그죠? 환매 등기에 대한 가처분 하려면 뭐라고? 2-1-1로 해야 되고, 부기등기에 또 부기등기 해야 되고, 이 소유권은 하나니까 여기다 뭘 해야 돼? 4번을 해야 되겠죠. 주등기로 해야 되겠지. 소유권에 관한 것은. 그죠? 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거? 그래요. 자, 이렇게. 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까지 가르쳐 준 사람이 어딨어, 이거. 나만 이렇게 가르쳐 주지. 정확히 잘 보라는 얘기예요. 항상 어디에? 소유권에 관해서는 항상 뭐로 하고 이거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관한.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그림으로 안 나오니까 뭐로 나오면 소유권에 대한 뭐예요?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이렇게 나온다든가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얘기 나오면 이건 뭐에 관한 가처분이니까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을 뭐로 하라는 얘기니까 주등기로 하라는 게 주등기로.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하냐면 쓸데없이 다른 거에서 그냥 다 해갖고 틀리지 말고 그 누구처럼 3년 공부해서 등기법 3개 맞지 말고 그럼 뭐로 공부하자는 게 3년 공부해서 등기법 3개 맞으려면 아예 내리긋지. 그러니까 제대로 이거나 제대로 해라니 이거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맞으려면 항상 뭐에 관한 것은 소유권에 대한 이 가처분 가압류는 당연히 뭐라 하고 주등기를 하고 아 이건 소유권이 아니잖아. 가등기니까 청구권 채권이지 채권. 이거 무슨 채권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겠다는 채권이지. 이거 채권. 그러니까 이건 소유권이 아니라는 게 아무리 갑구해도 왜 갑구해냐면 뭐에 대한 가등기니까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니까 갑구해 한다는 이게 소유권에 대한 자 지상권의 전세권에 대한 을구에 대한 가등기는 당연히 어디다 하고 이거 을구에 한다는 이게요 지금.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까가가는 뭐예요? 까가가는 그 대상이 뭐에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냐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이냐 소유권에 관한 뭐예요? 가압류냐 그에 따라서 어디다도 가능하고 가압해도 되고 어디다 해도 된다는 얘기고 울고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당연히 뭐라고 이 가처분 가압류는 뭐에 관한 가처분이라면 이게 뭐예요?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이라면 당연히 뭐라고 이거 주등기를 하고 이건 뭐가 아니에요? 이거 가등기는 청구권이죠? 이건 채권이니까 당연히 채권은 뭐로 한다는 얘기니까 부기등기를 한다. 부기등기 채권은 소유권이 아닌 것은 이 환매등기는 자체가 뭐니까 그 자체가 부기등기니까 부기등기에 뭐라고 부기등기 들어가고 그럼 당연히 어디에 을구에 자 이런 식으로 을구에 1순위 저당권 자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 자 그 다음에 3순위 전세권 왜 저당권하고 전세권은 양립이 되니까
그럼 당연히 뭐예요? 여기다 가압류를 만약에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간다면 이게 누구 거에 들어간지 알아야 되니까 뭐라고? 얘 거라면 이 1순위 저당권하면 뭐로 들어가고 1-1번 들어가고 얘 거라면 뭐라고? 2-1번 이 얘기 지금 무조건 소유권이 아니라면 다 뭐로 들어가는 거이고 부기등기 들어가는 부기등기 공통점 뭐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주등기로 소유권이 아닌 건 갑구 일구를 통틀어서 소유권이 아닌 건 다 뭐로 들어가고 부기등기 들어가고 이해했죠? 무슨 말이지? 그래요. 그거 이해하라는 얘기죠. 자, 근데 하여튼 이해는 했는데 그 7층에서 내려가다가 우연히 또 있어 뭐 여기 3층인가 어디 4층에 갑자기 무슨 웨딩홀 쪽으로 뷔페식장으로 문 열리면 갑자기 오늘 손님 없네 하다가 딱 끝나는 거야 이제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꼭 1층까지 내려갈 때까지 뭐예요 머리 붙들고 그 앞으로는 저 뭐예요 이 모자를 쓰시든가 머리띠를 두르고 다니세요. 이제 더 이상 달아나지 않도록 머리띠를 묶고 이제 빠져나가지 않도록 기억하자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건 알아야 돼. 이거 한 문제짜리인데 이걸 모르면 안 되지. 기본적인 거. 어디서 문제 나오는데 이렇게 박스 쳐놓고 다음 중 자 주등기로만 다음 중 부기등기 그렇지 않으면 뭐 1번 2번 다음 중 뭐예요 부기등기 골라라 주등기 골라라 이게 나오지 않으면 뭐라고 자 그 각종 권리 있죠. 그래서 우리 한 3년 전에 자 문제 다음 중 뭐예요 저당권에 관한 사항 중 자 틀린 것을 골라라. 지상권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하는 것은 주등기로 한다 그러면 틀리지. 지상권에 대해서 저당권 하면 뭐예요? 부기등기를 해야 되겠죠. 어딘가에서 나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 꼭 보자는 얘기 어딘가에서 나오니까. 그 운이 좋으면 이렇게도 나오고도 뭐예요? 각종 권리도 또 나오고 그러니까. 그럼 뭐 두 문제짜리잖아. 그렇게 하나가. 이해했죠? 그래요. 꼭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등기 효력에 관한 분류에 뭐가 아니면 하여튼 뭐예요? 그 가등기 아니면 다 뭐라고 보자는 얘기예요. 종국등기라고 보자. 뭐 아니면 다 종국등기라고? 가등기 아니면 다 뭐라고 보자는 얘기예요. 종국등기를 보자는 얘기죠.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7페이지 등기 대상이 이제 이게 나오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기 대상이 물론 자, 이 객체 이게 나오죠? 객체.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절대 부동산에 자,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했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 신축권을 줬죠? 항상 토지 대장을 만들든 뭐예요? 건축물 대장을 만들든 이 대장은 항상 이 부동산 전부가 뭐예요? 전부를 등록하는 거예요. 왜? 전부에 대해서 세금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자, 이 대장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자, 이 건축물 대장 갖고 보존 등기하죠? 자, 그러면 이 보존 등기 등기 대상이 되는 건 항상 뭐예요? 기본이 원칙이 전부예요, 전부. 그죠? 항상 뭐예요? 등기할 수 있는 등기부를 만들 수 있는 대상은 뭐라고? 부동산 전부예요. 그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부동산 전부라고 하는 단어는 잘 나와야 안 나와 이거? 안 나와 이거.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니까 이거. 뻔히 하는 얘기지. 초딩이 아니야. 이제 5살 정도면 얻어 알겠다.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된다고. 너 알지? 외워라 그러면. 그 나오지 않는 얘기.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전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등기부를 만들어 놓고 과연 남의 땅에 대해서 이 전부를 쓸 것인가 뭐예요? 일부를 쓸 것인가 얘기 나왔을 때 뭐 할 수도 있고 전부를 쓸 수도 있고 뭐라고 일부를 쓸 수 있는 게 그게 무슨 물건이냐? 그게 바로 뭐라고? 용익물건이라니까 용익물건.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가 나오면 부동산 일부가 등기할 수 있느냐 없냐 아니게 그죠? 그러니까 문제 나와서 이 일부란 단어가 등장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뭐예요? 일부가 불일치하느냐 아니게 일부가 불일치하다 하게 되면 뭐하고 지금 토지의 사실적인 관계하고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뭐예요? 불일치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는 집 져갖고 대가 됐는데 등기부는 뭐라고 아직도 답이란 얘기예요. 불일치하죠? 불일치하면 뭐예요?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건 변경등기고. 그 시험제 나올 때 불일치라고 나오죠. 그 뭐라고?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라고? 등기할 수 있느냐 나오게 되면 무슨 물건만? 용익물건이다. 용익물건.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등기부를 만들어 놓고 남의 땅을 뭐예요? 전부를 쓸 수 있고 뭐라고 이거? 일부를 쓸 수 있으니까 일부를 쓸 수 있는 게 무슨 물건이라는 얘기니까 그게 용익물건이다. 용익물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시험 문제 낼 때 자 이렇게 뭐라 얘기냐면 만약에 지상에 뭐가 있다는 얘기 지상에 건물이 있다는 얘기죠. 지상에 건물 있죠? 그 땅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 건물 있죠? 그러면 용익물건은 뭐예요? 건물 있지만은 전부 쓰는 게 아니라 모두 쓸 수 있으니까 일부 쓸 수 있으니까 뭐예요? 자 토지 위에 지상에 뭐예요? 지상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땅에다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지상권 등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게요. 예, 일부에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지상에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에 지상권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뭐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하기 전에 뭐예요? 그 토지에 자, 이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 되게 말이 길어지죠. 같은 말인데 이렇게 길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상권 계약을 맺었는데 등기하러 가기 전에 보니까 그 땅 위에다 뭐가 그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건 다른 말로 땅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건물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말을 그렇게 느려뜨린다는 얘기예요. 어떤 놈이 죽어도 맞다갈 놈이 꼭 그 문제를 그렇게 낸다는 얘기죠. 그 우리는 속는다는 얘기예요. 땅 위에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았대. 뭐 하기 전에 등기하러 가기 전에. 그러면 과연 지상권 등기 할 수 있을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 어디에 건물이 없는 부분에도 뭐 할 수 있다고? 지상권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게. 왜? 항상 지상권이라고 하는 지역권, 전세권은 전부도 할 수 있지만 모두 가능하니까. 일부도 아니고 그 얘기 지금.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 나오면 뭐예요? 틀려. 그리고 뭐 해답 보고 부들부들 떨어. 시험지 보면 그 시험지 보면 보고 나서 뭐야? 무슨 땅에 지상권 거기다 어떻게 하다가 답안지 보고 나서는 뭐야? 이제 생각나는 거 이제. 그랬었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당 용익물권은 항상 뭐예요? 전부도 가능하지 모두 가능하니까 일부도 가능한 유일한 게 뭐라고 이거? 용익물권이 없어요. 그러면 용익물권만 외우자는 게 일부에 대해서 가능한 것은 용익물권. 그럼 나머지는 안 해도 돼. 왜? 나머지가 뭔데? 용익물권 아니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래요. 소유권 아니면 또 뭐라고? 저당권 있죠. 물건 5개 중에. 그 나머지가 뭐예요? 가등기든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그것뿐이 없잖아 지금. 딸랑 그것뿐이 배운 게 뿐이 없는데 뭘 무슨 상상을 해. 용익물권 아니면 소유권 아니면 저당권이고. 그렇잖아 뭐예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그것뿐이 없는데. 이해했죠? 그러니까 되는 것만 외우자는 게 되는 것만.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2번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 그래서 그 사건의 목적. 그 사인과 사인 간의 물권 변동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다. 여기 뭐 빠졌죠? 오태가 많네요. 사건의 목적이 되는 뭐라고? 부동산이다. 만약에 바다 밑에 땅은 당연히 안 되고. 따라서 사건의 목적이 되는 한 비록 공용 제한을 받더라도 하천과 방조제는 등기 대상이 된다. 하천은 알죠? 하천은 아니고 방조제는 지목이 뭐예요? 방조제는? 그럼 방조제는 그 토지예요? 토지가 아니에요? 토지는 맞죠? 그래요. 토지. 근데 지목이 뭐예요, 그러면? 하천 옆에 있고. 그 제방이라고 처음은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조방이라는 발음에 내가 충격을 받았는데, 제조방이 아니고, 뭐라고? 제방이에요, 제방. 거꾸로 일본 제방이지, 제방. 그러면 방파제는 뭐예요, 방파제? 방파제가 뭐예요? 그것도 제방이에요, 방파제도. 그건 뭐 막는 거예요? 파도는 아니고 바람 맞는 거예요, 바람. 그래서 그러니까 방조제든 방파제든 뭐든 간에 다 뭐라고? 제방, 토지에 그 제방이니까. 자, 등기 대상이 된다. 토지 등기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하천법상의 하천은 절대 이 하천은 물이 흘러가는 거니까 관리는 국가만이 하니까 너는 이전 등기만 하고 뭐만 하라는 게 이거. 당권이 아니에요. 당권은 정치적인 얘기고. 저당권이죠, 저당권. 뭐라고? 저당권은 가능하나? 용익물권하고 관리는 누가 하라고? 국가 관리하는 거 국가가. 국가니까 용익물권. 왜냐면 만약에 하천을 남한테 맡기려면 공장하는 사람들은 그 하천 옆에다 공장 지어놓고 비만 오면 다 폐수류를 딱 거기다 심각하다는 게 문제가. 관리는 누가 하겠다는 게 국가를 관리하니까 남한테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2번 부동산 얘기 나와서 거기 부동산의 전부인 일필지 토지와 일동 건물 또는 집합 건물의 경우에 일동 건물을 구분한 구조상, 이용상 있죠? 거기 무슨 말이 빠졌어요 또. 이용상,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구분 건물은 등기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토지에 부속된 터널 교량 등 축대는 등기 대상이 아니라 했죠? 그 밑에 꼭 별표 두시고 별표 크게 두시고 중요하다 했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보존등기, 존등기, 저당권 못파 뭐는 가능하다고. 용익물권 가능하다 했죠? 그런다 권리의 일부인 뭐에 대해서 지분 얘기 나오면 이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일단 용익물권. 그다음에 자기 집안에 보존등기, 상속등기 못하고. 용익물권 못하고. 그다음에 민법에서 암기할 게 있죠? 다세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위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해서 전월을 위해서 보존등기 한다 못한다. 못한다. 절대 이 닷을 위해서 전월을 위한 등기할 수 없다 그랬죠? 그렇게 꼭 부동산 일부는 되는 것만.
자, 공유지분은 뭐라고? 안 되는 것만 세 가지. 그렇게 꼭 암기합니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거기 8페이지 보시면 자, 등기 능력이 있는 뭐예요? 물건과 능력이 없는 물건 나오죠? 능력이 있는 물건에서 하천법상의 하천 아까 봤고, 도로 봤죠? 방조제 제방 봤죠? 그 다음에 귀약상 공용 부분 표지에만 둔다 그랬고, 농업용 고정용 유리온실, 조족조 및 컨테이너, 슬레이트 지붕주택 나오죠? 그래서 어디 꼭 주택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지붕이란 말이 꼭 있어야 돼요. 경량철골 쪽, 경량패널 지붕건축물, 지붕이란 말이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리저장 탱크, 사이로는 곡물창고고, 비각은 집성총 있죠? 박신의, 김신의 그 집성 마을에서 조상님 얼을 뭐예요? 얼을 새겨놓은 자, 비석에다가 뭐예요? 비 맞지 말도록 정자 줘놓은 것, 그 비각. 개방형 축사 있죠? 그래서 외우자고 지붕 있는 뭐라고? 지금 외울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잘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전날이나 이틀 전에 그 기억만 하자. 뭐라고? 지붕 있는 자, 지붕 있는 뭐예요? 있는 원시 축사. 원시 축사 비싸유 있죠? 비싸유 이렇게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오른쪽에 뭐예요? 오른쪽에 등기 능력 없는 물건은 참고로 봅니다. 뭐라고? 공유수면의 땅하고 터널 결량하고 구조상 복도 계단이죠? 가설 건축물,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비닐하우스는 비슷해요. 다 뭐라고? 자, 이게 뭐예요? 영속성이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주유소 캐노피는 햇빛 가리가고. 급유 탱크 있죠? 유류 저장 탱크는 등기 대상이 돼요. 저장하니까. 급유 탱크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경량철거조 혹은 조류식 패널 구조 건축물, 건축물 앞에 뭐가 없어요? 지붕이란 말이 없죠? 그 다음에 방조제는 등기 대상이 돼요. 근데 부대 시설물 있죠? 배수관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바닷가 쪽에 이제 보면 자, 이렇게 뭐예요? 바닷가 쪽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렇게 바닷가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뭐예요? 방조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제방 쌓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으로 물이 뭐예요?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여기다 배수관문이라고 문을 설치해요. 열었다 닫았다 하게. 그게 배수관문이에요. 요거는 땅이에요. 방조제니까. 근데 뭐는 거기 부대 시설 같은 거 있죠?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그러니까 방조제 옆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부대 시설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농지계량시설에 공작물 나오죠? 방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자, 여기도 여러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조금만 나가면 논밭 있죠? 이 논밭이 있으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논밭이 있으면 여기 이제 뭐예요? 배수로 있죠? 배수로에 물 흐르는데 이쪽으로 물을 대기 위해서 여기 문을 뭐예요? 문을 이렇게 대기 위해서 여기다 뭐예요? 이 문을 스프링해서 닫았다 올랐다 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방수문이에요, 방수문. 그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붕 없는 공작물이라든가 옥외풀장, 호텔로 수선돼서 해안가 해저면에 안반원 앵커로 고정된 폐유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등기법은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폐유선 선박이죠, 선박. 선박은 뭐예요? 선박은 그 아무리 호텔로 개조했다 해서 건물 등기부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배운다고?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만 배우니까 이 뭐예요? 이 선박이, 폐유선 선박이 뭐예요? 건물 등기부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뭐, 어디에, 무슨 해안가 해저면에 안반, 앵커가 뭐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뭐라고, 하여튼 선박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 그건 건물 등기부로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태양광 발전소이 나오죠? 하여튼 그래서 머릿속에 뭐만 이래도 그냥 나중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며칠 전에 뭐라고, 지붕 있는 온실 축사, 비싸요. 요번에도 한번 보고 가자, 이거라도.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